안녕하세요, 평시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시레가 프랑스 여행할 때 파리 생제르맹 축구 경기를 보고 싶었다면 오케이 안에는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싶다 하여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은 절대 왕정을 누렸던 루이 14세 시대를 느껴볼 수 있고 바로 앞에 정원까지 둘러보니 엄청 넓고 화려해서 산책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더라고요. 와이프 추천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방문했지만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이런 베르사유 궁전과 정원을 프랑스에 여행 오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약부터 가는 법, 방문 후기까지 소소한 꿀팁을 드리고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딱 두 가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르사유 궁전은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궁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인기 있는 바로 앞에 정원까지 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예약하는 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고요. 궁전과 정원, 트리아농 등까지 모두 입장 가능한 패스폴트를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나 보트 등은 현지에서도 결제 가능하니까 여기서 안 하셔도 됩니다.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궁전과 정원을 다 둘러보려면 최소 3시간은 소요되니까 오후 3시 이전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5세 이하, 파리 뮤지엄 패스 소지자 등은 무료이고 400주년 기념 토큰 구입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오디오 가이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등은 여권과 동일하게 적으시고 주소 등 인적사항 잘 적으셔서 카드 결제까지 하시면 완료됩니다. 한 가지 꿀팁은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는 전면 무료 개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약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제까지 완료되면 이렇게 문자로도 메일로도 내역을 보내놓을 수 있고 메일로 온 내역을 보면 A라인으로 줄을 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앱도 추천을 하는데 사실 이 앱이 은근 유용합니다. 반드시 봐야 할 것부터 이벤트, 베르사유 궁전 가는 법, 팁, 그리고 오디오까지 한국어로 지원하니까 깔아놓고 현장에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668년)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베르사유는 몇십 년 전 루이 13세 시절에 씌었던 벽돌과 석재, 청석을 얹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티켓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권을 하기 위해 기다리면서 표를 끊을 필요 없이 바로 스캔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파리 시내에서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는 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시나 볼트 등 제일 편하지만 비싼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펄 C열차, 세 번째로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에서 체력과 시간은 금이라는 생각으로 볼트를 이용했고요. 금액은 4, 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지만 풍경도 보고 잠도 자면서 편하게 갔습니다. 열차나 버스를 타면 굉장히 저렴하겠지만 소매치기 걱정이나 발을 계속 움직여야 하니 체력 소모가 컸을 것 같습니다. 본인 상황과 기호에 맞게 이용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티켓 검사도 하고요. 위험 물품이 없는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입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보통 줄 서서 통과하기까지 1, 20분 정도 걸립니다.
예매를 잘 하셨다면 A라인으로 줄을 잘 서시고 예매표 내역을 미리 꺼내시길 바랍니다. 이때 보안 검색대에서 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짐은 최소한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 바로 오디오 가이드를 나눠주는 곳이 보입니다. 오디오를 신청하신 분은 여기서 수령하고 관광을 즐기신 후에 궁전을 나갈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날은 날씨도 좋아서 사진 찍기에 딱 좋았는데요. 베르사유 궁전 외관도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사진도 많이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르사유 궁전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기념품을 소규모로 파는데 궁전을 다 관람한 후 정원 쪽으로 나가기 전에 넓은 규모에서 파는 곳이 있으니까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즐겨주시면 되는데요. 다 보여드리면 나중에 감상하는 맛이 사라지니까 주요한 건 위주로 몇 개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루이 14세가 예배를 드리는 왕실 예배당인데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아하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곳곳의 방을 지나갈 때마다 루이 14세 절대 권력의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작품과 공간이 나옵니다. 특히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를 빗댄 신화 속 모습들이 벽과 천장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작품들을 감상할 때 평시에처럼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루브르 박물관을 먼저 보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 절대 왕정의 시기가 얼마나 화려함 속에 살았는지 한껏 뽐내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화려함 뒤에는 쇠락의 길도 있다는 것이 동시에 와닿았습니다. 오죽하면 본인을 태양이라고 칭했을까요? 그때를 상상하며 더 디테일한 작품 설명을 듣고 보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된다면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설명 들으면서 관람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루이 14세를 헤라클레스에 빗대었다는 헤라클레스의 방인데요. 방의 천장들이 하나하나 웅장하고 멋있는 그림들과 장식들로 꽉 차 있어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아폴로의 방 오른쪽 초상화에서의 흰옷 안감은 당시 제일 비싼 단비털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방 등 여러 방들도 많지만 당연히 인기 있는 곳은 이곳 거울의 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상 가보면 화려하네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다던 거울이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어 권력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빈이나 사신 등이 왕을 만나러 가려면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화려함에 주눅들 수도 있겠습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베르사유 조약도 여기서 했다 하니까 역사가 아주 깊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들만 계속 보니까 이 화려함도 점점 익숙해 가는 것 같았고요. 나폴레옹과 마리 앙투아네트 등도 보고 전투 갤러리로 얼른 넘어갔습니다. 전투 갤러리에서는 프랑스가 승리를 한 전쟁의 장면들과 영웅들의 흉상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흉상들이 조금 섬뜩하기도 하지만 웅장한 마무리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베르사유 정원도 눈에 보였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으로 나가기 전에 아까 말했던 비교적 큰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그리고 프랑스의 느낌이 물씬 나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취향대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그넷을 구입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마그넷을 사는 것이 우리 부부의 최고 재미인데요. 여러분들은 기념으로 무엇을 주로 구입하시나요? 컵 예쁘다. 스톤인 줄 알았어.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기념품샵 맞은편에 이렇게 마카롱을 파는 곳도 있고,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베르사유 궁전 내에서는 찾기가 좀 힘들고요.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전을 다 관람하고 정원으로 나가시기 전에 꼭 화장실을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전 관람 후에 정원까지 보신다면 기본 3-4시간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초콜릿 같은 간식도 잘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전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티켓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번 베르사유 궁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베르사유 정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